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정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카페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전국적으로 지금 카페들이 커피 전문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에도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위생관리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뭐 여기 위생 업무에서 관할 하는 건 맞죠? 예. 뭐 하신 거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별도로 카페만은 하지를 않고요. 네. 수시로 저희들이 그 관내 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한 1,200여 개소가 되는데요. 그 얘기 앞에까지도 다 포함되죠? 네, 카페까지 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 점검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약한 그 1,200개 업소에 대해서 36회에 걸쳐서 한 2,200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5회 그 업소당 한 1.5회 정도 그 수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뭐 현장에서 시정 명령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발된 부분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항상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 이제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늘 식사하고 찾아가는 곳이고, 이게 뭐 이제 어떤 영업을 방해하거나, 우리 경기도 안 좋은데 영업을 위축시키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우리 성인들이 연간 마시는 커피만 연간 341잔이라고 연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3월 달 자료에 의하면 이제 대단한 그 국민 기호 식품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런 카페들의 저 위생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따로 이제 좀 하셔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통기한, 컵 소독, 일회용품 이런 부분들,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산패가 빨리 오는 거잖아요. 네, 공기에 노출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너나 없이 지금 다 카페를 거의 식사 후에 식후에 많이 찾아가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됐잖아요. 예, 커피가. 이런 부분에서 커피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인 걸 사전에 사전 지식을 좀 습득한 후에 가셔서 좀 이런 보관 방법, 유통기한, 이런 컵 소독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위생 담당자 및 그 식품 그 위생을 감시하고 있는 이제 감시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주로 하는 그 커피 내리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위생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좀 배워가지고 네. 좀 주기적으로 해서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깨끗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지도 점검 실질적으로 사전 지도 점검 위주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대해서 사전 지식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식사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려가 식사 횟수처럼 그렇게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로 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카페 내부의 분위기, 그 주방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마시는 컵 소독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한번 예. 이렇게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네네. 한번 그 예. 의회에 한번 보고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네, 또 그렇습니다. 먼저 건강해야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역 전처리 시설 민간 위탁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 전처리 시설이 위탁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탁금이 3년 얼마 계약으로 돼 있죠? 지금 연에 한 15억 5천 정도 해서 약 한 3년에 한 47억 정도. 3년에 47억. 예, 15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근데 지금 여기 민간 위탁금 통계목 예산액에 보면 3개년을 합치면 한 54억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정기 점검 시 이제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수선에 이제 들어가 있지 시설비가 않습니다. 추가되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은 한 15억 5천 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정기 점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기계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주하고 진안하고 지금 이게 공동 운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네, 무주에 예. 있으니까 네. 하는 거고, 그죠? 예. 근데 이 지금 자료에 보면 본 의원이 전에부터 이제 그랬는데 왜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 위탁금 307-05 이 항목은 통계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심의 의회 동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그 제4조에 자치사무는 무주군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9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 쓰레기 처리라든가 오물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지방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방자치사무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유임사무로 나눠지는데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광역으로 하는 시설은 그 지방자치법 10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료율 사무 배분 기준에서 그 시도가 관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시도가 관장하는 사업은 그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적당하도 인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도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무는 유임 사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도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도의 승인 도에서 절차.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도에 위임된 사무를 위탁할 때는 위임한 기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같이 있는 거죠, 거기.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고요. 도에 승인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의 승인 사항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군의 위임 위탁 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임 사무를 예. 위탁할 시에는 위탁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저는 그 위임 부분은, 사무는 그러면 시도의 위임 사무는 그럼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위탁을 해도 된다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서 네. 저희들 폐기물관리법 제5조를 보면 시행규칙에서 그 광역으로 운영하는 시설, 예를 들어 저희들 자치단체만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2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만약에 그 위탁 운영이 부결이 된다고 보면 지난치는 뜨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탁 동의가 부결이 되면 예. 직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운영이 끊기는 게 아니죠. 지난치는 어떻게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지난치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시설 권한이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시설할 위탁 때 동의가 부결되면 네.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직영을 하는 거지. 아니 지난치는 위탁
예를 들어서 지난도 위탁이 우리 됐다고 시설을 보면 운영하는데 지난해 오는 거는 조건은 똑같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동의를 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고 했을 때, 폐기물 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자료를 제가 예, 1년 그렇습니다.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예, 예. 제가 1년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예. 광역관리이기 때문에 예. 광역관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광역관리인데 부분이거든요. 예. 도에도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 부분, 절차 부분에서 조례, 민간위탁 동의 이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2년 동안 2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계속 민간위탁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질서가 없어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잡아가야 되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도 민간위탁 업무가 2개가 있잖아요. 예, 2개가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조례도 만들고 다 했어요. 네. 조례를 먼저 만들고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위탁부터 하고 조례를 만든 거 절차가 바뀌었죠. 네, 어린이 급식 시설의 경우는 네네네네.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네네네. 다음에 이제 받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조례부터 만들고 예, 예. 조례라는 거는 뭡니까? 상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5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만 나와 예, 예. 있어요. 예. 위탁할 수 있단데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네, 이제 제가 뭐 아까- 저한테 그 위탁 네.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저도 아까 바랍니다. 그 광역권에 대해서는 저도 예. 저는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제10조까지만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네.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2. 내년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그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줄 건지에 대한 어떤 용역을 실시해서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뽑거든요. 예. 그때 저희들이 한번 깊게 검토해서 그래서- 사전에 예. 그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해당이 된다면. 이게 이제 예. 의회의 어떤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절차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고 위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그 사업은 결국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를 가다듬어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 없이 시행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직영이냐 위탁이냐 결정을 이제 우리한테 동의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저희는 직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동의안이 들어오면 위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위탁 동의안이 들어와도 이거는 직영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부결되면 직영으로 가는 거예요.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탁 결정이 나면 업체 선정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체 선정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면 위탁 기간, 위탁 대상 사무, 위탁금 산출, 뭐 지도 감독, 정산, 법적 책임, 이런 그 모든 제반 규정들을 동의안 절차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준비가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본 의원이 작년에 우리 그 의회에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때 자료를 주는데 위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탁 동의안 들어온 적이 없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자꾸 위탁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우리 팀장,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럼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일단은 보류시켜 놓자라고 그 부분은 이제 해놨는데 제가 1년 동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맞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나오는데 그 대상 사무의 기준, 위탁 대상 사무, 위탁 기간 이런 제반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 위탁금 산출은 용역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예? 위탁 기간이나 이런 거 뭐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그 폐기물관리법에 예. 저희들 위탁을 대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봐봐요. 정인 예.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아니 저희들 예. 이제 폐기물관리법에서 아까 예.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위탁을 줄 그건 수 있다고 위탁할 돼 수 있잖아요. 있다고. 그, 예, 예, 예. 그 세부 시행 규칙에 예. 어떤 업체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그 환경부 이렇게 장관이 진행이 돼 정하는 있습니다. 환경부령에 있어 어떤 업체들이 받을 수 있죠. 예, 예. 그거는 어떤 업체가 받는 거는 의회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혼재돼 있는 게 위탁과 대행, 예. 그리고 또 본 위원한테 강조하신 게 이제 지금 서류 주실 때마다 관리 위탁이다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시설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이면 대상 사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 광역 전처리 시설 관리 조례로 만들 거예요? 관리 운영 조례로 만들 거예요? 관리 운영 조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사무가 있는 거죠. 관리 위탁이란 사용 수익 허가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공공재는 관리 위탁, 건물이죠. 건물 임대 형식이에요. 공공재는 관리 위탁, 사적재는 사용 수익 허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부서에서 지금 민간 위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동의 절차는 의회는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고 그러면서 민간 위탁금으로 통계목은 잡아서 예산은 편성하고 있고 저희 그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해서요. 아까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만약에 도의 시도의 위임 사무라면 이제 도의 폐기물 관리법 조례가 있는지 광역 폐기물, 광역 전처리 시설 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또 그 도에도 없습니다. 조례가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게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자꾸 안 하려고 아니요, 안 할 수 이제 있는 조건을 찾지 말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 내년도 6월 30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라든가 그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면 우리의 동의라든가 뭐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깊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또 이 부분은 진안하고 같이 운영하잖아요. 공동 운영인데 거의 뭐 경비 부담을 우리가 52% 저쪽이 48? 아니, 진안이 50이고요. 저희들이 48인데 그때 이제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이제 조정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게 이제 이런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규정해 놓느냐는 거죠. 조례에 해놔야죠. 진안은 제가 볼 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우리 그 증인께서 이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셔서 조례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했는데 1년 동안 조례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 본 의원이 1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탁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그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이제 2009년 5월 달에 환경관리공단, 무주군, 진안군 그때 당시에 이제 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배분이라든가 실질 운영비에 어느 정도 산정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무주군 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도의 아까 이제 뭐 도의 위임 사무 저도 시도 그 광역 업무하고 자치 사무하고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도에 이런 관련 조례도 없고 만약에 도 업무라면 광역 업무라면
위탁 전에 도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지 그게 강력 업무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 인근에 전주시 같은 경우가 이제 전주, 완주, 김제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그쪽 같이 우리가 그런, 협의해서 예, 여러 가지 같이 어떤 뭐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예, 무주하고 진안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런 예. 규정들을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 놔야죠. 그걸 어떻게 그냥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냥 규정 내부 그냥 그 업무하는 분의 그냥 그런 규정으로 그냥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 위탁 업무를 좀 뭔가 질서를 잡아가야 되겠다.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민간 위탁 업무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좀 시행착오가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지금 하반기부터 새로운 위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아유, 정말 그것은 아니죠. 직영을 할 것인가, 예. 위탁을 해서 바람직할 것인가부터 제로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위탁을 했지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영이나 위탁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무주군이 이익이 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지난해에서 쓰레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예.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광역 전처리 시설에 처리하는 쓰레기 말고 우리 무주군에 그쪽에 지금 쓰레기 뭐 주민들 집회가 상당 기간 있어가지고 무주에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쓰레기 들어왔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9월 23일부터 한 10월 5일까지 진안군 쓰레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처리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쪽으로 가지 못한 쓰레기 양이 한 128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의원이 128톤 정도 못 갔는데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디에 이제 저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단 증인께서 했는데요. 예. 저희들이 들어온 부분에 128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온 양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128톤은 이제 이달부터 12월 중에 128톤을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들어온 양에 전체 쓰레기 들어온 양에 그 반출량을 계산해가지고 비율로 또 진안으로 보내거든요. 네네. 그거에 맞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그 우리가 강력 시설에 처리를 하고 예. 남은 양을 보내는 게 우리 일반적인 무주하고 진안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 쓰레기가 우리한테 들어온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 지난해 상당 기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못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냐라고. 일부 좀 들어왔습니다. 예? 일부 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들어왔어요? 실제로 한 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요. 차 한 대 분량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거보다는 이제 잔재물에 나온 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좀 지자체 간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민감한 문제예요. 그죠?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가 이제 교육가 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진안군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어쨌든 또 생활하고 직접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좀 도와주라 해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처리치는 어쨌든 지금 그쪽으로 반출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보관을 하든가 좀 매립을 해주라 해서 그 양은 저희들이 적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제 128톤이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 현상이 있어서 그거는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이제 진안군에 보내는 거죠, 저희들이. 진안군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달 정도 되죠. 쓰레기 처리를 못해서
무주의 일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의회와 협의도 하셔야죠. 그냥 받으시면 안 되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가지고 아니 안 계시면 다른 담당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 앞으로 이야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미리 이렇게 쓰레기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지금 우리한테 있는 쓰레기를 다 가져가는데 지금 얼마만큼 128톤에서 128톤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들어온 양에 비해서 조금씩 더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노놀차가 한 차를 갖고 들어오면 실제로 한 차를 싣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차는 이제 빈 차로 가는데 실제로 처리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8톤은 저희들이 2019년 내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들어온 양하고 반출 양하고 그런 부분은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의회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서 협조 공문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 부분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처리를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